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 살면서 카지노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는 디애나 톰슨. 그녀의 유일한 낙은 퇴근 후에 반려견과 시간을 보내면서 SNS를 하는 것이었죠. 때는 2010년 11월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페이스북에서 이런저런 게시글들을 보던 중에 알림 하나가 떠요. 친구들이 공유한 영상 링크였는데 유튜브로 연결이 되어 있었고, 이거의 제목이 남자 1명, 새끼 고양이 2마리.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큰 담요 위에 새끼 고양이 2마리가 몸을 웅크리고 있는 장면이 보였죠. 잠시 후에 남자의 손이 나타나더니 고양이를 쓰다듬습니다. 곧이어 구도가 바뀌더니 이번엔 청록색 후드를 뒤집어 쓴 남자가 이 고양이 2마리를 집어들어요. 그리고 이들을 넣은 곳이 다름 아닌 진공 압축팩입니다. 그리고는 청소기가 공기를 빨아들이고 있었는데요. 디애나는 이 충격적인 영상을 결국 끝까지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미 영상은 빠르게 퍼졌고 인터넷을 달구고 있었어요. 그녀의 친구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막 분노하면서 저 미친놈 아니냐 하고 영상 속 범인을 찾아야 된다 하고 추적하고 있었죠. 이건 신고를 해야 된다, 신상을 켜야 된다라는 의견이 분분했지만 문제는 이 영상 하나로 그가 사실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신고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후에 분노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새끼 고양이 살해범을 찾자는 페이스북 소그룹을 만들게 되죠. 처음 회원수는 93명이었고 이 디애나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이 이 영상 속에 있는 방 안을 분석해요. 문, 침대, 테이블, 전기 콘센트까지 아주 자세하게요. 그러던 중 디애나가 한 가지 정보를 발견합니다. 바로 이 동영상의 첫 부분에 등장했던 늑대 담요. 아주 늑대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좀 특이한 디자인이죠. 이게 이베이에서 판매 중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구매자가 여태까지 한 명밖에 없어요. 이제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찾은 듯해요. 하지만 이베이에서 개인정보 보안상 구매자 정보를 줄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별다른 소득을 얻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고양이 살해범의 두 번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본 그 늑대 담요가 보였고요. 똑같이 청록색 후드를 뒤집어 쓴 남자가 이미 죽어있는 고양이 2마리의 사체를 가지고 놀고 있었죠. 너무 끔찍해요. 영상과 함께 사진 2장도 공개가 됐는데 정말 의기양양하게 고양이를 안고 있는 남성의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물론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가 된 상태였지만 어쩐지 이 범인은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자, 이 분노한 이 페이스북 소그룹 사람들이 다시 영상을 분석했고 이때 침대 위에 놓여있던 담배에서 힌트를 얻게 되는데요. 이게 북미 지역에서 제조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 외에도 잠깐 스치고 지나간 노란색 진공 청소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북미에서 판매되는 모델이었던 걸 알아내게 되죠. 자, 그렇다면 범인이 거주하는 지역은 멕시코, 미국, 캐나다 중 하나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멤버들이 분명 우리는 얘를 쫓아서 응징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사이버 조사를 계속 이뤄가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눈에 띄는 댓글이 하나 발립니다. 나는 고양이를 밟고 영상을 만든다라는 정말 끔찍한 이야기예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겠죠. 보니까 정말 이 댓글에 썼던 것처럼 고양이가 케이지 안에서 들어가서 이제 불타 죽는 아주 끔찍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프로필 사진도 뭔가 남자랑 그 영상 속에서 봤던 남자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하고 거기에 막 욕설을 쓰고 난리 났죠. 그리고 머지않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는데 계정 주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가 죽고 신분이 밝혀집니다. 진짜 이름은 에드워드 조던. 고양이 사건에서 진범이 아니었습니다. 허무하게도 범인을 모방해서 관심을 받고 싶었던 우울증 환자였던 거예요. 어쨌든 이후에
또 시간이 지나고 회원들이 수상한 메시지를 받아요. 그런데 이번에 쪽지 내용은 아주 명확했는데요. 당신들이 찾는 사람은 루카 매그노타다. 이름까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구글에 일단 검색해봤죠. 사이버 조사되니까.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 86만 5천 개의 게시물이 검색됩니다. 그 루카가 평범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1982년 7월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어난 루카, 본명은 에릭 클린턴 커크 뉴먼이에요. 보니까 이제 기록을 막 찾았죠. 사이버 수사로. 그러니까 2006년에 루카 로코 매그노타로 법적 개명을 했더라고요. 배우 지망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팬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유튜브에는 뭐 팬사이트까지, 영상 팬사이트까지 존재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자, 어쨌든 이렇게 신분을 확인을 했고 점점 우리가 이제 다가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계속 뒷조사를 하던 중 좀 특이한 사실을 알아내요. 루카의 사진들을 자세히 보면 얼굴의 피부톤과 몸의 피부톤이 묘하게 다른 겁니다. 게다가 이 목 쪽의 픽셀이 유난히 깨져 있기도 하고 명도도 어딘가 어색하고요. 알고 보니까 루카는 인터넷에서 찾은 이 몸 좋은 남자들 사진에다가 자신의 얼굴을 합성해서 올리고 있던 게 밝혀져요. 이상하다. 그러고 보니까 그의 팬사이트라는 거, 거기 댓글이 다 계정이 다르긴 하지만 뭔가 비슷한 단어들이 반복됩니다. So, hot, princess. 자, 그루번들은 점차 이 루카가 인터넷상에서 쌓아온 어떤 유명세가 어쩌면 자기가 직접 만든 가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죠. 정말 관종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루카의 모든 사진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EXIF 데이터를 검토하기 시작하죠. 그게 뭐냐면 이 사진을 찍은 카메라 모델과 또는 사진 찍힌 날짜, 장소를 알 수 있는 디지털 정보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진에는 정보가 지워져 있었죠. 하지만 적어도 한 장에는 남아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수백 장의 사진을 검토하던 중에 드디어 하나의 사진에서 데이터가 나왔죠. 사진이 찍힌 장소는 캐나다 토론토의 이튼 쇼핑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2010년 10월 25일에 찍힌 거였고요. 자, 그렇게 보니까 이게 그 고양이 비디오를 올린 시점과도 비슷했는데요. 게다가 또 다른 사진에는 집 주소가 버젓이 남아있어요. 그루번들이 신고를 했어요. 캐나다 토론토에다가. 그래서 토론토 경찰이 일단 루카의 집에 출동합니다. 문을 두드렸죠? 나온 사람이 루카가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여기에 루카가 살긴 했지만 그가 이미 러시아로 이사를 가버렸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이버 수사를 했더니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하냐, 이거 너무 갑자기 러시아로 가면 어떻게 조사를 해요?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고양이 살해범의 악행은 계속됩니다. 그는 이번에 Best Time LOL, 그러니까 목욕 시간 하하라는 영상을 올렸어요. 그리고 고양이를 익사시키는 끔찍한 장면을 올리기도 했고요. 또 비단 뱀이 고양이를 산채로 삼키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이게 보면 힘없는 동물만 좀 살해하는 어떤 그 사이코패스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또 시간은 지났고 2012년 5월입니다. 이 멤버로 있던 존이 페이스북 그룹원 중 한 명한테 링크를 받게 돼요. 이게 또 그 미친놈이 올린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고양이 살해한 영상. 근데 이번 영상은 그 수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남성이 침대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곧이어 다른 남자가 등장하더니 날카로운 이 송곳을 이용해서 그 남성을 무참히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뒤로 가면 그 얼룩무늬 강아지 한 마리도 같은 방법으로 죽여요. 와, 정말 말도 안 되죠. 근데 이 영상이 조작된 게 아니라면,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여태까지 쫓아왔던 그 고양이 살해범이 이젠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 됐다라는 의미였죠. 물론 영상 속의 남자가 여태까지 쫓던 루카라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 충격적인 영상을 토론토 경찰에 제보하게 돼요.
2012년 5월 25일 화요일 오전 9시였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던 디케트 스트리트 5720번지 이 건물의 관리인 마이크가 쓰레기장에서 누군가 버리고 간 여행 가방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근데 가방 입구가 막 벌레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가방 안을 열어봤죠. 몸통만 남아있는 시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토론토는 굉장히 안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강력 살해 사건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 덕분에 도시가 발칵 뒤집혔어요.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을 봤죠. 여행 가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주변에 또 수상한 검은색 봉투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같은 시신의 일부, 또 죽은 얼룩무늬 강아지의 사체까지 발견됩니다. 범행 도구로 쓰인 그 송곳 드라이버 같은 것도 함께 있었죠. 결정적으로 주변의 또 다른 쓰레기 봉투에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영수증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명확하게 집 주소까지 명시되어 있었어요. 발급자의 이름은 루카 로코 매그노타였습니다. 자, 이제 빠르게 진행됩니다. 경찰이 바로 집에 들이닥쳤죠. 이제 토막살인이 일어났으니까 완전 혈흔이 낭자할 거다 생각을 했지만 집안은 깨끗했어요. 그냥 집에서 좀 화학물질 냄새가 많이 난다는 거 외에는 의심점이 없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바로 체포할 수 있지 않나요?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가방, 쓰레기 이런 게 다 다가구 주택의 쓰레기장에서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중 한 봉투에서 루카의 정보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 루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정적 단서가 부족했고요. 그 당시 영장도 발부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일단은 체포하지 못하고 철수하게 되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 페이스북 멤버들이 제보한 살해 영상을 경찰이 확인하게 된 겁니다. 보니까는 이게 앞서 발견된 증거들과 맞물리는 영상이죠. 강아지도 그렇고 시신의 그 송곳까지. 자,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살해당한 피해자는 30대 중반의 젊은 아시안 남자였습니다. 실종자 기록을 봤죠. 마침 1978년생의 중국 국적의 준린이라는 남자가 신고된 게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그의 집에 가서 칫솔에 남아있는 DNA와 또 쓰레기장에서 발견한 그 DNA를 대조합니다. 결과는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좀 더 확실한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빌딩에 CCTV를 입수했고 돌려보게 되죠. 그리고 사건 전날인 5월 24일 오후 10시쯤에 루카와 준이 함께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결정적이죠. 이제 범인은 루카가 확실해졌습니다. 잠깐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드리면 루카는 동성애자였습니다. 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루카가 좀 키도 크고 푸른 눈을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동성들 사이에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우연히 준이 그 남자를 이제 루카를 알게 됐는데 그날 이제 둘이 같이 집에 가자라고 하면서 루카의 아파트를 방문했고 집 안에 갔는데 루카가 와인에다가 약을 탑니다. 그리고 쓰러지게 하죠. 그 사이에 잔인한 방법으로 준을 살해하고 영상까지 찍어둔 상황입니다. 자, 영장이 나왔고요. 루카의 침대 매트리스하고 벽에서 밝을 때는 찾지 못했던 혈흔 자국들이 발견돼요. 이제 검거만 남았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이 루카가 도주해버렸어요. 이미 캐나다 빠져나가서 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폴이 다 들어와야 되고 상황이 복잡해지나 싶었죠. 아주 다행히도 도주가 오래 지속되지 못했어요. 그는 독일에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캐나다로 인계돼서 드디어 검거되죠. 자, 그동안 이 민간인 그 페이스북 사이버 수사대, 경찰까지 그들이 다 수집해놓은 모든 증거가 범인은 루카 매그노타다라는 걸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 이 사건의 해결은 재판에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릴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루카가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범행에 가담한 것은 맞다. 얼굴 다 나왔으니까. 근데 이건 누군가의 협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니까 루카를 협박한 사람이 있는데 매니라는 남자가 있다고 해요.
공범이죠. 매니는 루카가 동성 조건 만남을 할 때 만났던 손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루카를 막 오래전부터 스토킹하고 이사를 해도 따라오고 전화를 바꿔도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를 하고요. 게다가 매니는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는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루카의 가족을 위험에 빠지게 할 거라고 협박까지 했다는데요. 그래서 그 고양이를 살해한 영상 속 주인공은 루카가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매니가 협박을 해서 나는 강제로 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매니는 왜 그랬냐? 매니는 딥웹이라는 사이트에다가 이 고양이 살해 영상을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해서 나한테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자, 이 진술에 따르면 루카도 그럼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었죠. 몇 년간 루카의 신상을 캐냈던 그 페이스북 멤버들은 루카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장담합니다. 왜냐? 루카를 여태까지 조사해오면서 루카가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모방하는지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건 어떤 영화였죠. 1992년에 개봉한 샤론 스톤 주연의 원초적 본능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루카는 이 영화의 열렬한 팬이었어요. 그리고 매니라는 남자요? 그건 원초적 본능에 나왔던 주인공 전 애인의 이름입니다. 루카가 준린, 그 중국인 남자를 살해한 방법 기억하시죠? 침대에 손을 묶어놓고 송곳으로 찌르는 그 방법 역시 원초적 본능에서 주인공 샤론 스톤이 연인을 살해한 방법과 정확히 일치하죠. 와, 경찰 조사가 이뤄졌고요. 루카가 주장하는 그 매니에 대한 정보는 한 개도 없었습니다. 가짜였던 거예요. 정말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교묘한 거짓말로 심판을 피해가려는 정말 사악한 심보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범행 동기가 좀 궁금해져요. 왜요? 왜 이렇게까지 동물을 죽이고 또 사람까지 죽여서 영상을 만들어야 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목받고 싶어서요. 루카 매그노타는 2014년 12월 1일 1급 살인의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 정말 너무도 잔인하게 동물을 학대하고 한 사람을 죽인 이 정말 추악한 인간인데요.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사실 그를 체포할 수 있었던 건 끔찍한 영상 하나를 그냥 놓치지 않고 이거의 범인을 찾아서 정의를 구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똘똘 뭉친 그 소그룹의 끈질긴 노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루카 매그노타를 검거하기 위한 이 모든 과정은 넷플릭스의 다큐 고양이는 건들지 마라에서 3부작으로 제작이 되었고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루카 매그노타에 대한 이야기는 토요 미스테리에서 과거에 진행한 적이 있죠. 하지만 이 다큐를 보고 그 모든 세세한 검거 과정들을 알게 되면서 이번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혹시 이 다큐를 안 보셨다면 혹시 여러분도 그 넷플릭스에서 이거 실패하면 어쩌지 생각하실 텐데 정말 후회 없는 다큐고 제가 물론 스토리를 대부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그 안에는 많은 디테일들이 빠져 있거든요.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한 남자의 관심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빚어낸 참극. 어쩌면 지금도 그는 감옥에서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유명인이 돼 전 세계적으로 자신의 모든 이름을 알게 된 이 상황에 아주 만족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